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삶의 모든 부분과 맞닿이기 때문이잖아요. 선거연령을 먼저 낮추자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할 거냐? 이 명분은 강한 거 아닙니까? 취업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투표는 할 수 없는 나이. 만 18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원래 큰 의미로는 찬성이지만 상황을 좀 보자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구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많거나 뭐 이런 지역구에서는 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로 막 민원이 오나 봐요. 보면은 보편적으로는 그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큰 추세고 대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18살 고3 학생들이 투표장으로 가면 지금의 여당한테 야당한테 어느 쪽에 유리할까? 세대별로 보면 젊은 층이 대체로 이제 지금 야당에 대한 지지가 많기 때문에 그네들의 투표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저는 고1 때부터 투표권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일반 선거는 최소한 18세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친구들은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볼 때 비교할 때 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표면적인 것만 갖고 보면 안 되고요. 이제 그네들이 선거 연령을 낮추면서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역사 교육이나 어떤 이 학생들의 어떤 철학적 신념이나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투표권을 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면 바뀌기는 하겠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나게 되면 잘못 뽑았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고3 교실이 정치회장이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시는 일단 거네요. 아마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거나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일부 아주 학구열이 좀 네. 지나치게 높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 일부에서는 오히려 어른의 입김이 더 작용할 거다. 엄마가 뽑으라는 대로 뽑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가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거 연령을 먼저 낮추자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을 수반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저희도 연령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저희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갖고 서로 이 계층 간에 하나의 쏠림으로 인해서 특정 연령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정도 저는 분명히 감안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8세와 제일 가까운 우리 김 아나운서 네. 보기에는 사실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맞닿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인생 공부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뭐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공부를 했어요. 네,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큰 방향에서는 저도 명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치뿐만 아니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만 19세가 돼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18세가 돼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15년도에 일본이 20세에서 18세로 낮췄는데 거기 분명히 뭐 찬반도 있었을 것 같고 뭐 꼭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짧게 저희가 전화로 한번 일본인이 연결돼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도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도쿄입니까? 네, 도쿄 최원입니다. 네, 국제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쭤볼게요. 2015년에 일본이 투표권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겁니까? 원래 처음 시작은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이 일본 법률에 국민 투표 연령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18세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투표 말고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이 공직선거법도 연령을 낮추자 이런 논의가 진행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이제 공직선거법이 18세로 낮아졌고요. 그 전에 앞서서 2014년에 국민투표법도 18세로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여야가 어쨌든 젊은 층에 대한 전망이 서로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나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유권자 중에서 18, 19세 유권자가 한 이제 추가되면 한 1, 2%포인트 정도만 늘어납니다. 200
9만 명이었는데 일단 이런 수가 적었고, 두 번째는 이 젊은 층들이 여야의 정치적 이익과 상관없이 이제 여당 쪽,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 자민당 쪽. 유리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최특파원. 네네. 선거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예를 들면 전 세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할 거냐, 이 명분은 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케이 하자. 그런데 당장은 우리가 그럼 예를 들면 19세 누가 봐도 우리가 좀 불리하니 우리가 이 유권자층을 공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오. 그거는 뭐 얼마든지 이쪽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절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찬반 논쟁으로만 가지 말고 입법 설계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못하고 그 진도를 그렇게 반대하는 내면 거예요. 되죠. 네. 바른정당이 어떤 입장을 내시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진척도는 분명히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계신 측면이 있어서 이 얘기는 계속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